저희가 또 밖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밖에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네, 청주 찍고 오늘은 춘천입니다. 닭갈비의 명소. 아, 오늘 맛있는 닭갈비 못 먹을 것 같아요. 오늘 바빠서. 네. 시간이 좀 걸리지, 그거는. 이게 하려면. 지금 사실 춘천은 퇴계동이 메인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신축들이 들어오는 데가 온이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모습들을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신축이 들어서면서 그 사람들의 수요가, 그리고 사람들의 그 지역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같이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인트로 찍는 여기가 온이동. 네, 온이동에 이제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 단지인데 개 좋아. 네, 완전 좋죠. 뒤에 사슴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안 보이겠지만은 잉어도 있어요. 아, 이 움직이는. 연못에 잉어가. 네, 화로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 춘천에선 솔직히 조금 돈 좀 있고 소득이 좀 되시는 분들이 이제 사시는 준신축급인 거죠. 신축이 워낙 없었으니까. 지금 생기는 저기 앞에 이제 지어지고 있는 신축들이 안 들어왔다고 하면 얘가 신축으로서 남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신축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준신축급이 됐는데 기존에 얘가 갖고 있었던 그런 거는 변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요 일대가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있던 이 롯데캐슬이 주변이 좋아지면서 같이 또 가격이 견인될 수가 있겠죠.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신축이 생겼을 때 걔의 역량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단지가 있고 오히려 그 단지가 생김으로써 가격이 견인돼서 그걸 리드를 해서 그걸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 롯데캐슬도 이제 주변에 이제 타워푸르지오나 뭐 파크푸르지오나 뭐 이런 애들이 생기면 네. 가격이 이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단지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타워푸르지오가 춘천에서는 대장 아파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주는 더샵, 춘천은 센트럴 타워푸르지오. 여기는 좀 이름이 좀 어려워. 타워푸르지오, 센트럴 파크푸르지오, 파크자이. 이거 좀 길다. 네, 엄청 헷갈리고 이렇게 길어요. 여기 또 이쪽 온이동의 신축들의 특징이 다른 그 지역의 아파트들은 좀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얘네만 막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 메인으로 좀 높은 건물 보고 싶다 그러면 온이동에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 그 나머지 주거 환경이 조금 좋은 데를 찾고 싶다 그럼 퇴계동에 상업지구가 잘 형성되어 있는, 이제 좀 이따가 볼 텐데 빅4 단지가 있는 데를 가시면 좋고, 빅4.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여기가 신축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온 게 이제 후평동에 빅3 단지 3개가 있거든요. 더샵, 일성투르, 그리고 우미린, 이렇게 있는 그쪽도 오늘 같이 돌아볼 텐데, 그러니까 춘천은 딱 볼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퇴계동, 온이동, 그리고 레고랜드 주변, 그리고 소양로 이번에 더샵 분양 예정인데 그쪽 일대, 그리고 후평동, 석사동, 그리고 석사동과 퇴계동 사이에 있는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들. 근데 걔네들도 이제 많이 올해 들어서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많았었는데 걔네가 이제 또 다시 올라가면서 걔네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흐름이 어떤지 이런 걸 정도를 이제 부동산 인터뷰를 통해서도 같이 알아볼 거긴 해요. 대장 동네가 원래 다른 곳이었어요? 네, 퇴계동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는 중? 딱 옮겨왔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아직까지 주거 환경의 메인은 퇴계동이에요. 근데 이제 온이동에 이제 신축들이 입주가 다 되면 이제 신축들이 몰려서 오는 그런 주거 환경으로는 이쪽으로 옮겨올 확률이 있죠. 근데 지금 아직 짓고 있고 아직 입주가 다 끝나지 않고 올해 하반기에 있고 막 이래요. 아직은 주거 메인 단지 딱 가보면 알아요. 그 상업 지역이 딱 형성되고 인프라가 딱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메인이구나. 근데 여기는 이제 막 들어오고 인프라는 약해요. 주변 상권이라고 해야 될까? 네네. 그런 건 조금? 뭐 학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한 거 있잖아요. 뭐 은행이라던가 학원가라던가 병원, 이런 것들이 여기는 지금 조성이 좀 약해요. 이제 시작이구나, 여기. 네네. 그래서 이제 단지가 들어오면 인프라가 이제 좀 구축이 되고, 이전에 있던 이런 애들은 주거 전용으로 됐다기보다는 사무용? 오피스, 업무지구 그런 느낌이 강했다고 한다면 이제 퇴계동은 완전 주거로 자리를 잡은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온이동이 신축이 많아져가지고 수요가 이렇게 막 오게 됐어도 퇴계동의 그 주거단지의 그거는 그 입지를 가지고 계속 갈 거예요. 그 수요층 그대로. 약간 원주의 무실동 같은 그런 느낌? 아직 원주를 안 가봐서 느낌을 모르시겠지만 네. 원주의 무실동도 주변에 이제 혁신이나 기업이 생기고 신축이 들어오면서도 불구하고 그 구도심만의 그 수요층과 그게 탄탄하게 가잖아요. 춘천의 퇴계동도 그런 느낌으로 아마 갈 거예요. 여기가 신축이 생기고 좋아지고 해도 그만의 수요, 그만의 그런 리그?
그런 지역 특성 이런 것들은 계속 꾸준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춘천의 온이동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에 들어오고 인프라가 좀 없지만 그 이 주변에 들어오는 신축들이 특징이 다른 데는 택지로 형성이 되고 태계동도 비교를 해보면 딱 상업지역 네모나게 딱 있고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바둑판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택지로 개발하거나 이제 계획돼서 개발된 곳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지가 들어갈 만한 그 땅에다가 그냥 단지만 콕콕콕 박히는 수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이게 밀집해서 인프라가 제대로 개발되긴 좀 어렵고 춘천역, 남춘천역, 뭐 시외버스터미널 다 이 온이동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편으로도 여기가 제일 좋아. 근데 걔네들도 이미 다 좀 약간 낙후되어 있고 그러니까 발전돼 있지는 않다는 거죠. 춘천의 메인 호재는 사실 레고랜드거든요. 그 원주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라고 한다고 하면 춘천은 레고랜드인데 레고랜드가 약간 주춤주춤하면서 레고랜드랑 시너지를 일으켜서 같이 발전해야 될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게다가 레고랜드 바로 앞에 이렇게 춘천역이 있는데 그 춘천역이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빠방하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이렇게 쫙 올라가는 느낌이 있을 텐데 아쉽게도 춘천역 앞에 그냥 공원을 만드신다고 시장님이 그러셔가지고 지금 춘천 시민들이 조금 좋다,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니까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참에 좀 도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좀 많으세요. 춘천역 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레고랜드가 가고 이 옆에 시외버스터미널이나 남춘천역 뭐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같이 개발이 되고 이 온이동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춘천이 다시 한번 위상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을 텐데 솔직히 원주는 남원주역? 원주역이 택지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춘천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메이트나님은 공원이 나오세요? 역세권 개발이 나오세요? 난 역세권 개발이 좋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땅 주인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그 땅을 춘천시에서 갖고 있대요. 정부가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이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렇게 개발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좀 했을 텐데 이제 시가 갖고 있다 보니까 시의 그 결정이 그냥 그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춘천이 그래서 막 원주보다 막 떨어지냐? 잘못 생각. 사실 강원도의 메인 도시는 춘천이에요. 1위는 아직 춘천이에요. 평당가도 춘천이 더 높아요. 그리고 더샵보다 이 타워푸르지오 평당가 아니 그 매매가가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요새 워낙 원주가 떠가지고 춘천이 조금 뒤처지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호재나 이런 것들을 원주가 더 많이 갖고 있고 춘천은 레고랜드를 메인으로 해서 가려는데 이제 그게 뒤처지다 보니까 이제 춘천이 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투자자한테 또 좋은 건 뭐냐면 다른 애들은 다 너무 올랐어. 전국 불장이라서 다 너무 오르고 막 너무 막 갔는데 춘천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거지. 근데 춘천은 사실 강원도에서 가격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건 춘천이에요. 춘천에 이런 더샵이라던가 센트럴 파크 프로지움 이런 애들이 분양이 되면서 피가 막 붙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견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원주는 공급 물량이 좀 그때 기업이나 이런 쪽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얘가 먼저 피로 먼저 가격을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타워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6월 1일 전에만 거래가 됐잖아요. 6월 1일 이후에는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최고로 거래된 건 피가 거의 3억까지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피 3억 붙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단하네.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막 떨어지는 동네고 막 원주보다 훨씬 안 좋고 막 이런 게 아닌데 지금 분위기는 약간 그렇게 조성이 돼서 좀 안타깝죠. 그런 면에서 춘천을 챙겨보면 좋았던 게 또 올 초도 그렇고 매매가랑 전세가랑 이제 붙은 애들이 좀 많고 그리고 시장 강도라던가 가격 증감률이라던가 이런 건 원주가 세지만 최근 3개월 거래량으로 봤을 때 다시 춘천이 달리고 원주가에서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이제 춘천으로. 네, 사실 강원도는 춘천을 먼저 보고 원주를 봤었는데 이제 원주를 먼저 봤으니까 이제 춘천 물이 들어올 이제 시기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제 춘천을 오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주는 다 기업도시든 혁신도시든 다 택지로 이렇게 크게 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먹을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볼거리가 있고 개발되고 뭔가 기대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그냥 조용조용히 그냥 단지 하나씩 그냥 들어간. 근데 그게 다. 근데 그래서 다들 그러니까 춘천은 레고랜드의 향방에 해서 가격이 막 많이 출렁거렸어요. 2015년도부터 16년, 17년도부터 되게 많이 출렁거렸어요. 레고랜드가 떴다 이러면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레고랜드가 문화재가 뭐 발굴돼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 그럼 가격이 뚝 떨어졌다가 막 이런 식으로 그 레고랜드 향방에 따라서 집값이 왔다 갔다 했던 유명한 동네죠 여기가. 그리고 올해 사실 춘천 레고랜드가 7월에 개장을 하는 걸로 원래 발표가 났었어요.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었죠.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 멀린사에서 이제 마지막 사후 점검, 그러니까
짓고 난 다음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팀이 미국에 발이 묶인 거예요. 그래서 못 넘어와가지고 아마 내년 5월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올해 7월에 개장됐으면 약간 뿜뿜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레고랜드가 이제 개장을 해도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얼마나 올 수 있을까는 좀 미지수라도 어쨌든 개장을 했냐 안 했냐는 좀. 개장하면 가지. 우린 또 귀신같이 가잖아요. 아, 그리고 이 춘천의 레고랜드의 호재가 좋은 게 그 직장인이, 그러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되잖아요. 레고랜드를 지을 사람도 필요하고, 레고랜드가 개장을 하면 그걸 운영할 때 종사자들. 또 종사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해서 레고랜드를 지을 때는 여기 춘천 사람들보다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지었어요. 그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춘천에 들어와서 그 전세가나 월세가, 임대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다 지어지면 이제 종사자들이 요 춘천 시내에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춘천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레고랜드가 계속 딜레이돼서 좀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오픈하지 않겠어요? 취소가 되거나 뭐 엎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공정률 70% 이상 갔어요, 이미. 이제 가는 거지. 네, 이제는 안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 이제 멀린사가 투자금을 넣냐 안 넣냐로 이게 향방이 결정이 됐었는데 이미 걔가 몇백억을 넣었기 때문에 뺄 수 없어. 발을 이제 뺄 수 없어. 몇백억을 버려야 되는데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그 레고랜드 뒤쪽으로 수열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 소양강의 댐의 물을 활용해서 이제 데이터 같은 기계를 시키는 그런 수열에너지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뭐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기대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약간 원주보다는 큰 그런 개발 계획이 없어. 그게 조금 아쉽죠. 아, 그리고 여기 온이동이 좋은 게 분양권이 되게 좋았던 게, 투자하기 좋았던 게, 분양을 받을 때 그 매매가 있잖아요. 분양가가 그 입주할 때 전세가가 됐어요. 이런 얘기하면 눈이 동글동글해져. 전세가가 매매가가 되면 눈이 땡글땡글해져. 아니, 그래서 이번에 여기 파크자이 들어갈 때 분양받았던 분들이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분양가에 잔금 치를 때 돈을 안 넣어도 되니까. 전세만 맞춰도 그냥 뭐 하니까 물건이 한두 개 나왔대요. 한두 개. 총 안 나왔대요. 안 나왔대. 전세 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물건을 팔겠다고 한 사람이 정말 한두 팀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럴 정도로 이 춘천도 전세가가 받쳐준다는 거예요. 전세가 상승률은 기업도시 원주가 빠르긴 한데 춘천도 못지않다. 그리고 저기 퇴계동에 한숲시티 있을 때 매매가가 좀 전세가가 흔들리긴 했는데 걔네가 다 채워지고 나서 또 이제 전세가가 지금 오르고 있어가지고 올 초에만 해도 무피 소액 500 미만에서 챙길 수 있고 매매를 좀 일찍 시작하고 전세가가 오를 때 딱 맞춰서 했다. 그럼 이제 플러스 피도 가능했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이 춘천이거든요. 그래서 매력 있다. 상대적으로 물이 좀 덜 간 면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좀 관심 가지면 좋을 지역인 것 같긴 해요.